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리뷰를 좀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2022년도의 흐름 그리고 저의 생각을 이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들어두시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런 방향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광고는 제거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거를 요약을 하는 거나 뭐 자막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으시면은 뭔가가 이게 이가 빠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라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지수가 위로 올라왔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속도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것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보면은 오늘 몇 개의 특징주가 있는데, HTC 현대산업개발, 요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전반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요. 예.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 들어왔고, 코스닥에서 또 오랜만에 이제 기관 매도가 끝났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더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또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 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좀 바꿨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좀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굳이 뽑자면은 코스피 들어갈 바에는 코스닥을 가겠다라는 것이 또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흐름은 사실은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대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하단선이 이때는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무난하게 1000포인트는 또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올려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은 10만 전자를 가려는 그 흐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금리 인상,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그 다음에 두 개 했죠. 그리고 이제 환율, 이게 있고, 그 다음 또 설명드릴 것이 인플레이션 과의 주가의 관계, 요건데,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15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기준금리를 미국이 한 5회에서 6회 올립니다. 1년에.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오르겠죠. 근데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때 오른 게 아니라 채권 금리는 이런 식으로 돼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요. 계속. 그러면 채권 금리는, 이게 채권 금리가 같이 보시면 채권 금리가 같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올랐다가 이렇게 형보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기서 바람을 다 잡아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사실 먼저 선제 대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올랐다가 횡보하거나 하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고, 거기 대비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환율도
찍었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횡보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시장의 일부 둔화가 형성이 되고 둔화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 신흥국 시장의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와라 서학게임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어쨌건 뭐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2012년도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횡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점에서부터 상당히 고통스러웠단 말이야. 하지만 그때가 저점이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그거 대비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저는 미국 지수와 한국에 있는 종목과는 뭐 박스피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이미 반영됐다. 환율도 반영됐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미국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 이건 전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겠고, 어쨌건 요 네 가지를 봤을 때는 저는 내년에 점진적으로 오른다고 하니까는 더 땡큐죠. 더 땡큐다. 오히려 더 미리 선반영된 거에 대한 다시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개별 종목으로 좀 이제 하나씩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삼성전자를 묶어놨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선물을 샀어요. 외국인이. 요 흐름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보수적인 모습. 반면에 이제 뭐 오늘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최소 2%대의 상승, 많게는 8%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들어왔고, 반면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반등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강하진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관련주 종목 중에서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도 반등이 세게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반등이 적어도 2, 3%는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들어온 것들이고, 그걸 기준을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 들어온 것들 보면은 뭐 LG전자,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이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들어왔다. 이 정도는 들어야지 많이 들어온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요 위치가 지금 과거 대형주 종목에 물렸던 종목들이 회복하는 그 시점. 현대차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저는 묶어 더블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더블 갈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다 대부분이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 지금 뭐 아직 비중을 계속 싣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응원 드리고 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뭐 그런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비중도 안 싣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더블 가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도 제가 뭐 모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매 동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좀 많이 반등을 했고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몇 개 또 있는데,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조정들이 다 1%대 조정을 받았어요. 지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종목들 중에서도 뭐 아무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1%대 조정, 그리고 LG생활용광 이것도 이제 보합권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들어 올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밑에 빠진 것들은 사실 뭐 전고점을 넘으면서 뭔가를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적어도 저는 뭐 현대차 정도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지, 그렇지 않는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특징주 중에 하나는 뭐 좀 아시겠지만 HTC 현대산업개발, 여기 보시면은 오늘 뭐 악재죠. 이보다 악재가 없고 이보다 돌발 악재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기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산업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사태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정말 직결적인 직결타고요. 이게 만약에 뭐 화학 공장이나 다른 데 일어났다면은 영업 중지입니다. 영업 중지에 공장 가동 불가, 가동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에 농사 다 지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물타기 한다 뭐 어떤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재가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격이 이 현대산업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들도 타격이 심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그 흔히 말하는 PSM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고 더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아파트를 이런 것들을 짓는데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서류 작업이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될 겁니다. 다 고쳐야 되고, 그럼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다르게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또 이 피해에 대한 그 보상들이 점점 누적이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자체가 흑자도달이 날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뭐 현금으로 맡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고 좋지만은 이런 것들이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채무보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 7.3%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2천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공장이 불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올해 농사가 끝났다, 이 회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당연히 무너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겠지만은 뭐 이게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급락에 대한 반등, 뭐 호재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조금 더 위안해 주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때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한 26,000원 정도를 맥스 값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뭐 말씀드린 대로 반등 수준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반등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잠깐 볼게요. 코스닥 잠깐 보면요, 코스닥도 요 흐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죠. 이게 지금 아래꼬리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우로 갈 겁니다. 어디까지 매우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매우로 갔을 때 내 종목이 어떻게 저점 상승해서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력적인 위치들을 좀 보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 공급의 난으로 인해서 요즘에도 자동차 하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현대차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 이거 1년 기다리려면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미 기다려줬잖아요. 지금 진짜 괜찮은 위치인 것 같고, 삼성전자도 1년 기다려줬잖아요. 정말 괜찮은 위치인 것 같고, 어쨌건 큰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지수를 들어올리는 종목들의
어떤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저도 조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